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분당 대치우리학원의 수능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형 수능국어 강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춥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렇게 확산 추세에서 그래도 어렵게 이 먼 자리까지 함께 하신 것은 어머니들 마음속에 수능 국어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수능 국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 수능 국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마음, 그리고 추운 마음, 그리고 어려운 마음씨를 갖고 여기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오늘 약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설명회는요, 일반 학원에 15분에서 20분짜리 그냥 자기의 수업 시간표만 안내해주고 끝나는 그런 설명회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현재 이제 주요 학교들을 이제 대원외고나 용인외고, 그다음에 하나고등학교, 경기고학고 이렇게 최상급 학교를 맡고 있는 선생으로서 정말로 수능 국어가 왜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가 수능 국어에 대해서 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오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도록 제가 확실하게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서 아마 수능 국어인데도 아마 학원 강사 중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사람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능 국어에 있어서 학습법에 있어서 특허를 받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강사입니다. 저희 특허 출원됐고요. 특허 출원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허 출원이 됐느냐? 자, 특허 출원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저는 이제 학원 강사 최초로 이제 특허를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법 관련해서도 아마 최초의 특허 취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국어 학습법 특허는 이제 조금 더 연간 추가 특허도 이제 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특허증에 관련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 자체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능 국어에 있어서 시간 제한을 해결했다는 점이 보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평가 결과 및 시간 제한이 없는 평가 결과를 이용한 수능 국어 모의고사 자기관리 현황 평가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세 가지를 압축해서 요약드리자면은, 첫 번째, 시간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시스템적인 문제풀이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특허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자기 주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국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는 이번을 기점으로 이제 변화를 한번 겪었었는데요. 전반적인 틀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45문항을 이제 풀게 되고요. 제한 시간이 80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맞게 된다면 원점수는 100점입니다. 기존의 수능은요, 4가지 영역이었고 각 영역이 난이도를 제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최상위 변별 핵심이고요. 저난도 화법작문, 중난도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난도 화법작문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틀리거나, 그러니까 안 틀리진 않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날 수능의 첫 번째 과목이 수능 국어이죠. 그리고 수능 국어의 첫 번째 문제가 또 화법작문이에요. 저난도라고 할지라도 1교시가 굉장히 떨리고 그날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감점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난도 문법은요, 복합 지문을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고요, 중세국어를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학하고 독서가 이제 최상위권 이제 변별의 핵심인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감점 요인이 발생하고, 복합 지문, 여기서 복합 지문이라는 것은 문학 작품을 주면서 독서 지문하고 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복합 지문이라는데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게 최고난도 독서 영역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독서 영역을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은 꿈과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N수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저는 문학학 지문하고 독서 지문의 난이도도 물론 있습니다. 난이도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 지문하고 독서 지문의 시간 부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머님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자녀분들 앞으로 1년 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볼 텐데요. 45문항을 제한 시간 80분에 치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45문항을 해결하는데 제한 시간을 제가 800분을 준다면요, 어머님 자녀분들 수능 국어 다 맞아요. 그렇죠? 수능 국어 다 맞습니다.
800분은 너무 과장스럽죠? 제가 2교시 수학의 제한 시간 아시는 분 100분은 더 아실 거예요. 1시간 40분 동안 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수능 국어를 45문항을 푸는데 제한 시간 80분이 아니라 수학처럼 100분을 만약에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거 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력이 향상될 때는 문학 작품에 해당되는 문제, 독서 지문의 문제 자체도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거는 3, 4개월 정도 기본기가 쌓이게 되면은 시간만 있으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문제는 감점이 발생하는 요인은 바로 시간 부족이라는 점이죠. 이것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 학생들이 결국 1등급과 만점의 관건은 시스템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시간 부족이고 이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모든 수업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밝은 수능 국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틀은 마찬가지고요. 핵심적으로 고난도 최고난도인 문학하고 독서 지문이 제일 앞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나왔죠. 화법, 작문, 언어 매체입니다. 문법이 들어가 있는 게 언어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평가원은요 원래 어려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죠? 수능 출제를 평가하는 이제 평가원에서는요 2019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공언을 합니다. 바로 코로나 직전이거든요. 어머님들 코로나가 이제 작년에 2월, 2020년 2월경에 중국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에 2019년 수능 끝나고 나서 연말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년도 2020년 수능서부터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대로 가게 되면서 잃어버린 변별력을 국어에서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점이죠. 이미 평가원에서는 수능 국어를 어렵게 내기로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바로 3달 있다가 코로나가 빵 터졌죠. 그러면서 사회가 흔들리면서 약간 난이도를 쉽게 줬던 것 뿐이에요. 어머님들 이번에 수능이 너무 어려워,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 수능이야, 이렇게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놀라울 정도의 난이도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예고가 돼 있었고요. 이것이 문항수의 증가로 이미 반영이 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총 4개 문항이 올라가 있어요. 문학하고 독서가 변별인데 여기서 4개 문항을 더 줬다는 것은 핵심 변별,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4개 문항이 증가되어 있고요. 화법작문을 선택하든 언어를 선택하든 4개 문항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역시 고난도 문학 지문과 독서 지문 시간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바뀐 수능국어를 할지라도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우리 학생들의 1등과 만점 포인트가 달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바뀐 수능국어를 할지라도 바뀐 건 없다. 본질은 시간 관리에 있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그거 좀 알려줘. 그래요. 그럼 일단 오늘 집에 가셔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학 지문과 독서 지문의 문항수가 증가함으로써 난이도 자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화작과 언매 선택의 딜레마를 두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평가원에서는 최상위권 학생을 쉽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되죠. 출제자나 평가원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작을 선택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쉬었던 화법작문 지문을 문항을 4문항을 줄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화작 선택이 과연 마냥 유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결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이과 최상이든 문과 최상이든 계열을 상관없이 최상위권, 극상위권을 바라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언매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하지만 내가 이제 만점까지는 아니다. 그냥 한 1등급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문이과 일반적인 경우나 예술이나 체육 같은 경우는 화법작문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 꿈과 목표가 높을수록 언매 선택은 필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역시 새로 밝아오는 2022년 수능의 역대급 난이도 또한 문학 독서의 시간 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수업은요, 이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의 문학지문이나 독서지문을 단순하게 읽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구태의연화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생각의 기준점을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합적 이해 능력과 즉시 분석 능력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종합적 이해 능력은요, 지문하고 문학을요 단순하게 쫓아가면서 읽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킬 것이고요. 말 그대로 2D에서 3D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분석 능력, 3D에 여러분들 지문하고 문학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 처음 만나는 문학작품이 나와도 당하지 않고 독서 지문을 처음 볼 수밖에 없죠. 처음 볼 수밖에 없는 어려운 독서 지문을 만나도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스템적인 훈련 방법이라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을 맡게 된다면 첫 개강할 때부터 종강할 때까지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의 출발점이죠. 모든 정답의 근거는 시험지 안에 있다는 점을 개강할 때부터 첫 시간 때부터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어머님들 수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수학도 잘하실 겁니다. 이게 수학하고 국어가 가장 크게 틀린 점이에요. 제가 한번 수학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바뀌기 전에 수학은 21번, 29번, 30번이 킬러였죠. 그렇죠? 바뀌고 난 수학은 선택 과목이 나오면서 15번, 20번, 22번, 30번이 킬러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학 4점짜리 킬러 문제요. 딱 보고 나서 5분 안에 풀이 방법 생각 안 나면 그거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정답의 근거는 시험지 안에 다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지 안에 있는 정답의 근거를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인 강사 체제가 아니라 전원 석박사 팀으로 이제 무장된 총 6명의 국어노술 연구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게 있다면 아까 전에 보신 교과서 독해 총 3번을 보실 수 있고요. ISBN 국코드가 발행이 된 어떤 교재가 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시판 중인 교재도 충분히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전문성으로서 여기 이제 내신을 쪽에 관심을 둔 어머님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했고요. 내신하고 수능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은요 총 10종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완벽한 자료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왜 총 10종일까요? 우리나라 교육부는요 교과서 채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무 출판사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출판사를 지정해 놓고 10개 출판사에서만 교과서를 발행하게 돼 있죠. 이 10개 출판사에 등재된 모든 문학작품이 정리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생을 채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은요 필러 문제 대응 당연히 될 것입니다. EBS 변형 문제 당연히 돼야 되겠죠. 자체 제작된 교재 당연히 제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 요약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국어 1등급 만점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개강할 때부터 이해할 것과 이용할 것을 자녀분들에게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해를 할까요? 바로 국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것은요, 출제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심리를 역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능문학의 필살기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머님들께서 관찰하신 고난도 지문이 문학 지문하고 독서 지문이었었는데 이 어려운 고난도 지문을 어떻게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학 지문은요 바로 수능문학 필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은 바로 시스템 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문학 필살기, 시스템 독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능문학 필살기는요 지문의 탐색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답을 명쾌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분에게 첫 강의 때 바로 수능 기출을 가지고 시범 수업으로서 제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시간을 확실하게 따낼 수 있는지, 이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내가
취득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독서는요. 지문은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1회독만으로 끝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저하고도 한번 마주쳐 보실게요. 문학 지문이건 독서 지문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읽으면은 날아갑니다. 2번 읽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꿈과 목표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렇죠? 2번 읽고 이해가 안 돼서 3번 읽는 순간 시간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지면서 그것은 그대로 감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죠. 이 시간 부족에서 밀리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훈련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부족의 확실한 돌파 방법으로서 이것을 만약에 이제 슬라이드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카메라 촬영 시점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찍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까지 다 같이 참석할 때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슬라이드입니다. 자, 시간 부족의 확실한 돌파 방법입니다. 저는 화작을 선택하든 언매를 선택하든 선택 과목의 시간을 넉넉하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수능국어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장 크게 틀린 점이에요. 웬만한 수능국어 선생님들은요, 문학 지문이나 독서 지문을 해설하기만 바쁘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달성할까요? 그러면은 그냥 선택 과목 쉬우니까 그걸 빨리 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다 할지라도 시간을 넉넉하게 써야 된다는 점이죠.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독서 부분 어떻습니까? 최고난도 킬러 지문이 존재하죠. 킬러 지문을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학 지문입니다. 문학 지문에서 시간 단축을 대거 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자, 좀 이따 설명하고요. 바로 시간이 넉넉하게 써야만 하는 이유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일의 긴장감을 반영해서 공부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조용한 독서실에서 귀마개를 끼고요. 완벽하게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환경에서 풀어서 나온 최고의 점수는요. 수능 시험장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당일날 엄청나게 긴장되기 때문에 화법작문이든 매체든 쉬운 지문이지만 읽은 것을 또 다시 읽는다는 점이죠. 그렇죠? 성인들도 사법고시 같은 거 볼 때는 얼마나 떨리고 힘들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OMR 작성 시간 어머님들 몇 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내신을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5, 4, 3, 2, 4, 2, 4, 5, 5, 1 딱 이래요. 그러면 그걸 외웠다가 5, 4, 3, 2, 4, 2, 4, 5, 1 학교 OMR 카드 그냥 쭉 해요. 수능날 그게 될까요? 어머님들 수능 끝나기 10분 전서부터 OMR 교체 안 됩니다. 부정행위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OMR 마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 5, 4, 4, 3, 4 이런 거 가요. OMR 마킹하는데 2분이 걸려요. 어머님들 자녀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80분이 아니라 78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수능 끝나고 나오면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진짜 1, 2분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거 못 맞췄어요. 저 진짜 재수하고 싶어요. 재수하고 삼수하는 요인이 1분하고 2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OMR 작성 시간이 2분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꼭 어머님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최종 고민할 시간을 여러분들 반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독서론입니다. 새로 바뀐 수능에서 독서의 기본 지문이라 할 수 있는 독서론, 독서의 기본 지문이 3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3문항을 풀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학생들이 이거 풀 시간을 배정을 안 하고 그냥 연습을 한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시간이 단축되는 문항입니다. 15분에서 17분 이내에 돌파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17문항은 17분 이내 돌파, 문항당 1분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수능문항 필살기로서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것이 바로 첫 강의 때 개강 때 시범 강의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독서는 3개 지문입니다. 알고 계세요? 독서 지문 3개 지문이고요. 43분에서 4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3개의 독서 지문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2개는 쉽고 하나가 킬러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건 12분 정도 배정을 하고요. 가장 어려운 킬러 지문을 20분 동안 풀 수 있음으로써 넉넉하고 안정적으로 만점이 나오도록 제가 훈련을 시키겠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이제 촬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촬영하시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시간 배정이 이렇게 된대 라고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 찍으시고요. 네.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답이 툭 튀어나오는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게 분석을 합니다. 자료를 암기만 해요. EBS 자료를 특히 암기합니다. 굉장히 양적인 공부에 치우쳐져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암기 가지고는 필패예요. 뭔가 외우고 있다면 너 지금 뭐하니? 라고 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양적인 공부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공부. 자, 첫 번째, 사전 자료법 없이도 정답을 명쾌하게 맞춰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되겠죠. 시간 확보가 됐다는 점은 그 자체가 점수 확보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다 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곧 점수다. 이것을 오늘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점수를 동시에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인 공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국어의 향상 속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저는 마스터 기간을 명시하는 수업을 꼭 들으시라 어머님들께 권하겠습니다. 저의 수업인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과목이라 할지라도 1등급을 따는 데까지 있어서 마스터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된 수업을 채택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6개월에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8개월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6개월입니다. 왜 근데 2달의 여유기간을 줬을까요? 자, 3학년 1학기 수시를 봐야 될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게 계속 이제 재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 시간 2달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6개월 안에 1등급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 분당 대치우리학원의 케이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허받은 관리 비결입니다. 저의 자료의 제일 앞페이지에 특허점 처음으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습법에 있어서 특허가 받아놨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스템적인 훈련 방법의 첫 단추로서 수능국어, 모의고사, 자기관리 현황표 시스템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점수가 다 늦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풀샷을 때리셔도 감사하겠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학생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학생이 실제로 다 작성한 현황표입니다. 이것은 교사나 조교가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게 제가 지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학생은 누구인지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하지만 찬찬히 검토해 보시면은 이 학생이 어디가 약하고 이 약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11월 21일입니다. 제가 모의고사 한번 고3 거를 딱 쳐보니까 지금 바로 딱 이 시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를 주니까 세상에 반타작을 합니다. 56점이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이 56점이 몇 등급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하고 같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주 1회 수업이고요. 3개월 후에 어떻습니까? 2월 20일입니다. 사막평을 바로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자, 3개월 후에 바로 안정적인 2등급이 확보가 된 점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보실 것이고요. 이 학생이 점수를 기입할 때는요. 이 학생이 작성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심약해서 그런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점수가 안 나올 때는 점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의고사 한 해 한 해 풀 때마다 자기 자신하고 스스로 어떻게 치열하게 대화를 해나가는지 자기가 느꼈던 약점을 빽빽하게 적은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틀린 거다 얘기합니다. 자, 2월 3일이고요. 자, 직접 작성했습니다.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틀린 것 같답니다. 분명히 난 독서 지문을 읽었는데 지금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다는 점이죠. 자, 어떻습니까? 2월 3일이면은 사과평이 한 달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클리닉을 시작을 한 것이죠. 클리닉을 시작해서 어떻게 직접 작성했을까요? 자세히 볼까요? 2월 19일입니다. 독서가 드디어 자리 잡혀가는 것 같아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면서 웃고 있죠. 그렇죠? 여기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15일 만에 이렇게 그 어렵다는 독서의 기본기가 잡혔냐는 것이죠. 그렇죠? 수업을 통해서 꼭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자, 특허받은 자기관리 현황표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저는 학생의 부분과 선생의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부분은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선생의 부분은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점이고요. 자, 자세히 볼까요? 단순한 감에서 벗어나서 시스템적인 공부를 해냈기 때문에 본인의 취약점이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는 점이죠. 아까 민학생처럼요. 자, 자기
자기의 취약점이 명확하게 파악됐다는 것은 공부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지 않거나 설령 슬럼프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주 빠르게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의 관점입니다. 자, 조교의 한계를 극복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왔었을 때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이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현황표 갖고 와 이런다는 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학생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러면 학생이 약점만 파악하는 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고전 시간 약한 학생들 시간 잡고 다 설명을 합니다. 보강을 좀 더 잡을 것이고요. 문법이 약한 학생들 다 보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강 편성이 용이한 수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1등급 만점 클래스로서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있는데 어머님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순서로 가겠구나 라고 순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시작하든 역대 모평 기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은 문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어휘 완성입니다. 어휘 완성은요, 어머님들 지금까지 중등부나 고등부 고1, 2때까지 어휘력 약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어휘력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채워주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최신 목표 기준을 분석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2급 파이널이나 이제 이렇게 파이널 체제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프리파이널, 좀 일찍 파이널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저는 6모 때 끝내기 때문에 6모에서 깃발 꽂으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게 프리파이널이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연간 커리큘럼 자료도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6모 이후 때는요. 자, 사관학교 경찰대반이랑 정규 정시반 나눠지게 되고 제가 투입하는 모의고사는 2급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그런 다음에 박지현 국어고사 자체 고난도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게 어머님들 많이 들어봤던 리트, 미트, 피트 문제입니다. 알겠죠? 저는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어떤 이런 해설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는 수능이 어려워졌다. 리트, 피트도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솔직히 어머님들 진짜 황당했어요. 그렇죠? 이 방송으로서 이 국어 설명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태까지 리트나 미트나 피트를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강남 8학군 같은 경우는요. 최신 수능 기출이나 최신 모평 기출이 전부 다 내신에 다 투입돼요. 2급 파이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어려운 모의고사 쳐야 되겠죠. 1등급 90점 초반이 나오고요. 90대 중반, 95점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상 가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2급 모의고사는 수능 수준이고 수능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독서 지문을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쌓아놔야 수능 가서 안정적으로 다 맞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리트, 피트를 안 했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6월 모평에서 1등급이 나왔는데 그럼 남은 6개월 동안 뭐 하겠어요? 당연히 최고 고난도 리트, 피트를 해야죠. 저의 재원생들은요. 이번에 수능 독서가 어려웠어도 당황하지 않고 다 잘 풀었어요. 왜? 리트, 피트 같은 거 다 해야 돼. 당연히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EBS 수특수와 개념 문제 당연히 제공합니다. 주 2회 모의고사 숙제 프리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회가 수능고 어려웠다 그러는데 이미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하고 있는 수능국어 수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대는요. 일요일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주 1회 수업으로서 목표는 1등급 만점 목표고 100회 이상의 모의고사 프리 시스템이고요. 원칙상으로 주 1회 수업이지만 여기 분당 대치우리학원에서 제가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자 클리닉 시스템을 조금 더 장착해서 부족한 학생들은 평일 중에도 제가 나오게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동안 완벽하게 기본기를 닦아낼 수 있도록 학생들 판단해보고 제가 개별 자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회비 추가 없이 그냥 클리닉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요. 사법형에서 1등급을 확보하는 것이고 6모 때 만점을 확보하게